왜 부모님께 차까지 사드려야 하죠? 결혼할 때 신혼집 사준 거? 우리가 용돈도 드리는데 그 정도면 됐잖아요. 왜 더 챙겨드려야 하죠? 더는 못 참겠어요. 이혼해야겠네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왜 며느리는 어머니 앞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오늘의 사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란입니다.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아릿하네요. 누구에게도 차마 말하지 못했던 제 가족의 이야기를 이제라도 꺼내려니 참으로 복잡한 감정이 밀려옵니다. 세월이 흐르고 제 마음속에 얹힌 짐들이 점점 무거워져서 오늘은 그동안 묵혀두었던 속마음을 털어놓고자 합니다. 저와 남편은 평생을 힘겹게 살아왔습니다. 결혼한 뒤부터 우리 가정은 고생의 연속이었죠. 남편은 작은 공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저는 허리 굽혀가며 온갖 허드레질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하나뿐인 아들 승병이가 있었기에 그 아이를 생각하면 늘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제게 승병이는 그야말로 삶의 전부였어요.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남편과 저는 아들 하나만큼은 잘 키워야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살아왔죠. 그러나 가난이란 참 잔인했습니다. 하루하루 허덕이며 살아가는 우리를 비웃기라도 하듯 승병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너무나도 적었으니까요. 어릴 적 승병이는 다른 아이들처럼 장난감이나 새 옷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 스스로는 늘 미안한 마음뿐이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부모님이 사준 멋진 가방을 들고 학교에 가는데 우리 승병이는 낡고 헐어빠진 가방을 메고 다녀야 했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승병이가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때의 일입니다. 그해 새 학기 준비물로 학용품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는 마트에서 조금 저렴한 학용품을 샀어요. 그 당시 우리 형편에 맞춰서 고른 것들이었죠. 승병이에게 건네주면서 아들아, 이번 학기에도 열심히 해라라고 말했는데 승병이는 그 작은 물건들을 받고도 환하게 웃으며 엄마 고마워요. 나 정말 잘 쓸게요 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른 엄마들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승병이의 친구들이 그 학용품을 보고 놀리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승병이가 들고 다니는 가방이나 필통이 다른 친구들 것보다 못하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승병이는 그저 우리 엄마가 사준 거라서 난 제일 좋아라고 대답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뭉클하던지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승병이는 우리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 속에서도 부모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컸던 아들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승병이가 중학교에 입학했고 공부에도 열심히였고 성격도 밝아서 친구들과도 잘 지냈어요. 그 모습에 남편과 저는 정말로 승병이가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비록 형편은 여전히 어렵고 승병이에게 다른 아이들처럼 풍족한 환경을 만들어주진 못했지만 이 아이가 우리를 위해 참고 기다려주고 있다는 생각이 우리를 버티게 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승병이는 학비와 생활비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고 밤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학업을 놓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가끔 피곤한 얼굴로 집에 들어오는 승병이를 볼 때마다 저는 저희 부부가 부족한 부모라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럴 때마다 승병이는 엄마 괜찮아요. 나도 이젠 커서 뭐든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며 오히려 저희를 위로했습니다. 승병이는 결국 대학에 진학했고 졸업 후에는 어렵게 구한 직장에서 처음으로 월급을 받았을 때 그 돈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건네며 엄마 아빠가 나 키워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라고 말해줬습니다. 그 순간 남편과 저는 그동안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듯한 기분이었죠. 그토록 어렵게 살아온 날들이었지만 승병이가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모든 것이 다 용서되고 이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내 편, 나의 아들이 그렇게 큰 자랑거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승병이는 저희 부부에게 있어서 삶의 이유이자 자랑이었고, 이제 그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승병이가 결혼을 결심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저희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 아이가 이제는 자신의 가정을 꾸리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사실이 참으로 뿌듯했죠. 물론 결혼 준비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집값이 치솟는 상황에서 신혼집을 마련하는 게 가장 큰 고민거리였어요. 하지만 저와 남편은 그동안 모아둔 전 재산을 승병이의 신혼집에 쏟아붓기로 결정했습니다. 승병이를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깝지 않았으니까요. 승병이가 행복하게 살 수만 있다면 저희 부부의 평생 노고가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승병이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죠. 승병이의 결혼 준비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특히나 신혼집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죠. 요즘처럼 집값이 치솟는 시대에 결혼하려면 신혼집이 필수라고들 하니까요. 하지만 승병이는 저희 형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승병이가 우리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마음을 내비칠 때마다 안쓰럽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과 의논한 끝에 그동안 모아둔 전 재산을 신혼집 마련에 모두 쏟아붓기로 결정했어요. 사실 우리 형편에서는 신혼집을 마련해 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작은 전셋집에서 평생을 살아온 우리가 이제 남은 돈을 털어넣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승병이가 새 가정을 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그 첫걸음을 돕는 것이 부모로서의 마지막 책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도 그런 저의 결정을 지지해 주었고, 우리는 승병이에게 신혼집을 마련해 주기로 했습니다. 승병이가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저희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어떻게 부모님 돈으로 집을 마련해요? 그 돈은 부모님 노후를 위해 아껴야 하는 돈이잖아요. 승병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부모님을 더 생각하는 마음을 내비쳤습니다.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저도 함께 눈물이 났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승병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싶은 법이란다. 우리가 고생한 건 너를 위해서였지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야. 이제 네가 행복하게 사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보람을 느낀단다. 남편은 승병이의 등을 두드리며 따뜻하게 말해주었죠. 저는 옆에서 묵묵히 아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우리가 물려줄 재산은 없을지라도 승병이가 새로운 가정을 시작하는 데에 힘을 보탤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신혼집을 마련하고 승병이와 지민이는 결혼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지민이는 처음 우리에게 인사를 왔을 때 깔끔하고 단정한 모습이었고, 무엇보다 승병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같아서 저희도 안심이 되었어요. 저희 부부는 두 사람이 함께하는 미래를 축복하며 마음속으로도 이 결혼을 지지하고 있었죠. 결혼식은 소박하지만 따뜻하게 치러졌습니다. 가까운 가족들과 친구들만 초대해서 작은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고, 승병이와 지민이는 서로의 손을 잡고 사랑을 서약했습니다. 그날 승병이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았고, 지민이도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희 부부는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승병이가 드디어 자신의 행복을 찾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죠. 결혼식이 끝난 뒤 승병이와 지민이는 신혼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마련해준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이죠. 신혼 초에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승병이는 회사 일도 잘 해내고 있었고, 지민이와의 관계도 좋아 보였어요. 저와 남편은 그저 두 사람이 행복하게 잘 지내길 바라면서 멀리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지민이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결혼 초반의 긴장감과 스트레스 때문이겠거니 생각하며 무심히 넘겼죠. 하지만 점차 지민이가 저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고 작은 일에도 짜증을 내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승병이가 집에 들렀을 때 저를 조심스럽게 부르더니 엄마, 요즘 지민이가 좀 예민한 것 같아. 결혼 준비하느라 지쳤던 것 같기도 하고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승병이를 다독였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누구나 그런 일들을 겪는단다. 조금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도 잘해줘라.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지민이의 작은 변화가 결국 큰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미처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승병이와 지민이의 결혼 생활은 생각보다 빠르게 흔들리기 시작했고 우리는 그 상황을 알아차리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처음에 저는 그냥 부부 사이의 사소한 다툼 정도로 여겼어요. 결혼이란 원래 마냥 순탄하지는 않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저희도 결혼 초기에는 크고 작은 갈등들이 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극복해 왔습니다. 승병이와 지민이도 그런 과정을 겪으며 더욱 단단해지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조금씩 무너져 갔고 그 뒤로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오리란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승병이와 지민이의 신혼생활은 점점 더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부부 사이에 있을 수 있는 다툼이라고 생각했지만 문제는 생각보다 깊어져 갔습니다. 어느 날 승병이가 저희 집에 들렀을 때 얼굴에 깊은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엄마, 요즘 지민이랑 자꾸 다투게 돼. 서로의 생각이 너무 다르고 작은 일에도 쉽게 싸우게 돼. 이제는 말도 잘 통하지 않는 것 같아.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그러니? 무슨 큰일이 있었니? 라고 묻자 승병이는 한숨을 쉬며 답했습니다. 별거 아닌 일에서 시작되긴 했는데 이제는 서로가 지쳐가는 게 느껴져. 처음에는 사소한 의견 차이였는데 이제는 그게 싸움으로 번지기 일쑤야. 지민이는 내가 뭘 하든 불만인 것 같고 나도 지민이를 이해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저는 승병이의 얼굴을 보며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결혼 초반의 설렘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다툼과 오해가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무거워진 저는 남편에게 이 상황을 이야기했죠. 여보, 승병이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 요즘 지민이랑 자꾸 싸운대. 남편은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으며 한참을 생각하더니 우리도 그 나이 때는 많이 다투곤 했잖아. 처음엔 서로 맞춰가는 과정일 수도 있어.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질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도 어느 정도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남편 말대로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신혼 초반에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터지기 시작하면 그 뒤로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승병이가 집에 와서 조금 놀라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아빠, 내가 차를 한 대 사려고 해. 순간 저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차를? 그게 무슨 말이니? 남편도 승병이의 말을 듣고 의아해하는 표정을 지었죠. 승병이는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동안 엄마 아빠가 나한테 너무 많은 걸 해주셨잖아. 신혼집도 마련해 주시고 이제는 나도 부모님께 뭔가를 해드리고 싶어서. 아빠가 늘 고생하시면서도 차 한 대 없이 사셨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아빠를 위해 차를 한 대 사드리려고 해. 그 순간 저는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다니 그저 고맙고 또 고마웠습니다. 남편도 놀란 눈으로 승병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승병아,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해.
차는 필요 없어. 내가 우리를 위해 이렇게 생각해 준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하다. 남편이 말했지만 승병이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아빠, 저도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여유가 생겼으니까 꼭 해드리고 싶어요. 저희 결혼할 때 부모님께서 다 해주셨잖아요. 저도 그 보답을 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들이 부모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마운지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죠. 남편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승병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이 자라서 이제는 우리를 걱정하고 우리를 위해 뭔가를 해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계기로 지민이의 태도는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어느 날 승병이가 회사에서 늦게 들어온다는 연락을 받고 저는 혼자 신혼집에 방문했습니다. 지민이와 둘이 있는 시간이 어색했지만 그래도 지민이와 친해지고 싶다는 마음에 차 한 잔을 권하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지민아, 승병이가 차를 사주겠다고 했는데 너도 괜찮겠니? 아들 마음이 고맙기도 하고 걱정도 돼서 말이야. 그때 지민이는 고개를 휙 돌리며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차요? 승병 씨가 그러던가요? 저한텐 말도 없었어요. 어머님 생각은 어떠세요? 왜 부모님께 차까지 사드려야 하죠? 신혼집 사준 거 우리가 용돈도 드리는데 그 정도면 됐잖아요. 왜 더 챙겨드려야 하죠?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민이의 말투는 날카로웠고 그 안에 담긴 불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지민이의 표정을 보며 속으로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날 이후 지민이는 더 이상 저희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승병이가 아무리 노력해도 지민이의 차가운 태도는 변하지 않았고 저희와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저 멀리서 지켜보며 무거운 마음으로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민이의 태도가 점점 변해가는 것을 느끼면서도 저는 그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안감이 커져만 갔습니다. 승병이가 지민이와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안타까웠고 그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승병이가 아버지를 위한 차를 드디어 사게 되었다며 저희 집에 들렀습니다. 남편은 그 차를 보자마자 환한 웃음을 지으며 승병아, 정말 고맙다. 하지만 아빠는 정말 필요 없다고 했잖아. 이거 너무 큰 선물인데 라고 말했죠. 승병이는 웃으며 아빠, 이건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동안 고생하신 것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남편과 저는 아들에 대한 고마움과 뿌듯함으로 가슴이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며칠 후 지민이와의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승병이는 저희에게 차를 선물하고 나서 그저 기뻐하고 있었지만 지민이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승병이가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지민이가 굳은 얼굴로 앉아 있더랍니다. 승병이가 지민아,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을 때 지민이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왜 차를 사줬어?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어? 우리한테 중요한 건 당장 먹고 사는 일인데 그 돈을 왜 부모님한테 쓰냐고. 승병이는 당황했지만 차분하게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지민아, 부모님께서 신혼집까지 마련해 주셨잖아. 그동안 고생하셨으니까 내가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싶었어. 그게 왜 그렇게 문제야? 그러나 지민이는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신혼집? 그게 그렇게 대단한 일이야? 집 사준 게 뭐가 그렇게 대수라고. 이제 와서 차까지 사드리냐고. 우리도 이제 겨우 시작하는 부부인데.
왜 자꾸 부모님 일에 그렇게 신경을 써? 그 말을 들은 승병이는 할 말을 잃고 멍하니 지민이를 바라봤습니다. 결혼 후 이렇게까지 크게 싸운 적이 없었기에 그 순간이 승병이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 이후 지민이는 집에서도 저희 이야기를 꺼내기만 하면 날카로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승병이가 저희와 함께 지내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가지려고 하면 지민이는 왜 또 부모님 집에 가냐고 불만을 털어놓기 일쑤였고 저희와 연락을 주고받는 것조차 불편해하는 눈치였습니다. 승병이는 그런 지민의 태도에 당황스러워했지만 어떻게든 두 사람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하루는 승병이가 저희 집에 혼자 들렀습니다. 얼굴이 피곤해 보였고 눈 밑은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승병아, 무슨 일이니?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는구나. 제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묻자 승병이는 고개를 떨구며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지민이가 너무 달라졌어. 처음에는 그냥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내가 뭘 해도 지민이는 불만을 갖고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승병아, 지민이도 힘들어서 그럴 거야. 결혼 초기에는 누구나 다툼이 많단다.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해봐. 엄마도 그때는 많이 싸우고 그랬으니까. 저는 나름대로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승병이의 눈빛은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승병이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나도 지민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 하지만 지금은 뭐가 문제인지조차 모르겠어.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무슨 얘기를 해도 결국 싸움으로 끝나. 차 얘기만 꺼내도 지민이는 날 원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봐. 내가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승병이의 말에 저는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아무리 결혼 생활이 어려울 수 있다지만 아들이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저 역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이후로 지민이와의 갈등은 점점 더 심화되었습니다. 집에서는 말다툼이 끊이지 않았고 승병이는 무력감에 빠져갔습니다. 지민이는 여전히 저희에게 차가운 태도를 보였고 이제는 아예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남편은 더 이상 그들에게 간섭하지 않으려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승병이가 너무 걱정되었습니다. 어느 날 지민이가 승병이와 심하게 다툰 뒤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상기된 채로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무슨 일이니? 라고 물었지만 지민이는 말을 하지 않고 그저 화만 낼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고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완전히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민이와 승병이의 갈등은 점점 깊어져 갔고 저희도 그 상황을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지민이는 눈에 띄게 불만스러운 태도로 저희를 대했지만 승병이는 계속해서 지민이와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승병이가 퇴근 후 지쳐 보이는 얼굴로 집에 들렀습니다. 승병이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 안에 들어와 저와 남편을 바라보더니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승병이가 무언가 말을 하고 싶은데 쉽게 꺼내지 못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승병아, 무슨 일이 있니?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승병이는 고개를 떨구고 한숨을 내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엄마 요즘 너무 힘들어요. 지민이랑의 갈등이 더 이상 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지민이는 계속 나를 밀어내고 있어요. 승병이의 말은 마치 벽에 부딪힌 사람처럼 무력해 보였습니다. 저와 남편은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우리는 그저 지켜보며 기다리면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갈등은 생각보다 더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승병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에도 큰 싸움이 있었어요. 지민이가 부모님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화를 내는데 이번에는 정말 심했어요. 내가 왜 부모님께 차를 사드렸냐고, 집을 사준 것도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지민이가 어떻게 나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싶어서 승병이의 목소리에는 슬픔과 실망이 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게 정말이니, 승병아? 라고 묻자 승병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민이는 내가 부모님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걸 원치 않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저 작은 불만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아예 부모님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민이가 저희를 무시하고 불편하게 여긴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감정이 이렇게까지 깊어졌을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 역시 충격을 받은 듯 말없이 승병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동안 침묵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승병이가 갑자기 무언가 결심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빠, 사실 지민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왜 부모님을 그렇게 챙기느냐, 차까지 사줄 필요가 있느냐면서 내 부모님이 그렇게 대단한 분이 아니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지민이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부모님께서 나를 위해 해주신 걸 무시하는 것 같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와 남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승병아, 내가 부모로서 우리를 위해 뭔가를 해주려는 마음은 정말 고마워. 하지만 지민이가 그렇게 말하는 건 잘못된 거야. 내가 힘들어하는 걸 보니 우리도 너무 괴롭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지만 승병이의 표정은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상황은 더욱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지민이는 점점 더 우리와의 연락을 피하려 했고 승병이와의 관계는 끝없는 갈등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승병이가 지민이와 큰 다툼을 벌였다고 말했습니다. 지민이가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부모님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마. 그냥 신혼집 마련해 준 것뿐이잖아. 그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났어요. 나도 지민이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아서 참으려고 했지만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승병이는 지민이와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한계에 다다른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민이는 나를 전혀 이해하지 않으려 해요. 내가 부모님을 위해 뭔가를 해주는 것조차 못마땅해 하니까 이 결혼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말에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들이 그렇게까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는 그저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지민이가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지민이는 화가 잔뜩 나 있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저희 이제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이혼할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 지민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결혼이라는 건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힘들어도 서로 노력해야지. 하지만 지민이는 고개를 휙 돌리며 더 이상 노력할 이유가 없어요. 승병이랑 사는 게 이제는 지긋지긋해요. 부모님도 너무 부담스럽고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민이의 차가운 태도와 말투에 그동안 쌓여있던 불만이 결국 폭발한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저 멍하니 지민이의 말을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승병이와 지민이의 결혼 생활은 이렇게 점점 더 어두운 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갈등의 골이 깊어질수록 이 결혼이 지속되기 힘들 것이라는 생각은 점점 더 확실해졌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승병이와 지민이의 갈등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부간의 다툼은 점점 더 잦아졌고 그 속에서 승병이는 피폐해져 갔습니다. 지민이는 이미 마음의 문을 닫은 듯 했고 승병이가 무슨 말을 하든 지민이는 무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럴수록 승병이는 더욱 상처받고 괴로워했습니다. 어느 날 승병이가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지쳐 보이는 얼굴로 문을 열고 들어온 그는 침묵 속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쌓였던 걱정이 한꺼번에 밀려와 승병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승병아, 무슨 일이야? 너 이렇게 지친 얼굴은 처음 보는 것 같다. 요즘 지민이랑 많이 힘드니? 그 질문에 승병이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나 이제 정말 지쳤어. 더는 못 버티겠어.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아들이 이렇게까지 지쳐있는 모습을 보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승병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이제서야 더욱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지민이랑 더는 대화가 안 돼.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뭘 해도 소용이 없고 내가 부모님을 챙기는 것조차 이제는 지민이에게는 큰 잘못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어. 승병이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참으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승병아, 그동안 정말 애썼다. 내가 지민이를 위해 노력한 걸 엄마 아빠도 잘 알고 있어. 하지만 내가 이렇게까지 힘들어한다면 이제는 내 행복도 생각해야 하지 않겠니? 제 말에 승병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나도 그동안 정말 많이 생각해봤어. 이 결혼을 유지하는 게 맞는지, 지민이와 나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내가 이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승병이가 어떤 결심을 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지민이와의 관계를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애쓰던 승병이가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제 가슴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승병이가 자신의 행복을 위해 결단을 내린 것에 안도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며칠 후 승병이는 지민이에게 이혼을 결심했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민이는 처음에는 그 말을 믿지 못한 듯 했지만 승병이가 진지하게 이야기를 꺼내자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혼하자고? 그게 그렇게 쉬운 결정이라고 생각해? 지민이는 화난 듯 목소리를 높였지만 승병이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우리 둘 다 더 이상 행복하지 않잖아. 서로 상처만 주고 있어. 이렇게 사는 건 서로에게 좋지 않아. 그러자 지민이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그래, 이혼하자. 나도 더는 이 결혼을 유지할 생각이 없었어. 부모님을 그렇게 챙기고 싶으면 그렇게 해. 나랑은 더 이상 상관없으니까. 그 말에 승병이는 아무 말 없이 지민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이 싸웠고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받았는지 이제는 그들 사이에 남은 감정은 그저 무력함과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이혼을 결심한 후 승병이는 지민이와의 모든 법적 절차를 깔끔하게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승병이는 최대한 지민이와의 갈등을 피하면서 이혼 절차를 밟아갔습니다. 그런데 이혼 과정에서 지민이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승병이를 협박하듯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혼해도 내가 받을 건 받아야겠어. 그 집은 내가 살 거니까 내가 나가. 지민이는 신혼집을 자신이 가져가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승병이는 당황했지만 지민이와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최대한 평화롭게 끝내려고 했습니다. 집은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거야. 내가 그걸 가져가는 건 말이 안 돼. 내가 따로 집을 구해줄 테니까 신혼집은 그대로 놔둬. 하지만 지민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혼하는데 빈손으로 나갈 거라고 생각했어? 그 집은 내가 살아야 해. 그녀의 강경한 태도에 승병이는 크게 실망했지만
차분하게 대응하려 했습니다. 지민아, 우리 둘 다 이제 다른 길을 가는 게 맞아. 부모님께서 해주신 집을 두고 이렇게 싸우는 건 옳지 않아. 너도 그걸 알잖아. 결국 이 문제는 법적으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지민이는 집을 포기하지 않으려 했지만 법적으로 승병이가 그 집을 가져가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 지민이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집에서 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을 떠나는 순간에도 지민이는 냉정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끝이야. 내 부모님한테 잘해라. 난 더 이상 상관없으니까. 지민이는 그렇게 집을 떠났고 승병이는 그 순간 홀가분함과 동시에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사랑했던 사람이 이렇게까지 달라지고 결국은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고 끝난 결혼 생활이 참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승병이는 이제 더 이상 갈등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삶을 찾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승병이는 저희 집에 들렀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정말 끝났어. 지민이랑 이혼했어. 승병이는 차분하게 말을 했지만 그 말 속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저 승병이를 안아주며 그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고통과 갈등이 끝난 후 승병이는 조금씩 자신을 되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상처가 완전히 아물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는 승병이가 다시 행복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승병이의 이혼은 저희 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이혼 절차가 끝나고 지민이는 말 그대로 빈털터리가 되어 집을 떠났습니다. 결혼 기간도 짧고 집을 사게 된 것도 저희가 사준 거라 지민이의 지분은 없다더군요. 그 순간 승병이는 후련함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지민이와의 결혼 생활이 끝났다는 사실은 그에게 큰 무게로 다가왔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이 얼마나 지쳤는지 그리고 얼마나 무력했는지를 깨닫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지민이가 떠난 후 승병이는 오랜만에 저희 집에 자주 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밝은 모습을 찾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가 조금씩 일상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동안 말수가 적어지고 표정도 어두웠던 승병이는 어느새 다시금 차분한 얼굴로 저희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승병이가 저희 집에 들러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승병이는 여러 생각에 잠긴 듯 보였습니다. 제가 승병아, 요즘은 좀 어때? 지민이랑 정리되고 나서 마음이 좀 가벼워졌니? 라고 물었을 때 승병이는 잠시 고민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하면 아직 많이 복잡해요. 이혼이 이렇게 힘들고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무거워요. 하지만 이제는 후회하지 않으려 해요. 그동안 너무 많은 걸 참았던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승병아, 넌 정말 많이 참았어. 엄마 아빠도 그걸 다 알지만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 헤아리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이제는 네가 행복해지는 것만 생각해. 남편도 조용히 승병이의 어깨를 토닥이며 그래, 승병아. 이제 너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해. 너무 오랫동안 남을 위해 희생했잖니라고 말했습니다. 승병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제는 그럴 생각이에요. 지민이와는 정말 끝났고 앞으로는 저 자신을 돌보려고 해요. 그동안 너무 많은 걸 놓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승병이가 드디어 자신을 위해 사는 길을 찾으려 한다는 생각에 저와 남편은 그를 진심으로 응원해주고 싶었습니다. 지민이는 그 후로 저희 가족과 완전히 연락이 끊겼습니다. 신혼집에서 나간 후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저희는 알 수 없었습니다.
때로는 그녀가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궁금할 때도 있었지만 승병이에게 상처가 될까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희에게는 승병이의 상처가 아물고 그가 다시 행복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승병이가 집에 와서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려고 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놀라면서도 기뻤습니다. 그래? 벌써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됐다니 엄마는 기쁘구나.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니? 승병이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저랑 비슷한 나이에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알아가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승병이가 다시 사랑을 찾고 행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무엇보다도 큰 위안이었습니다. 남편도 그 이야기를 듣고 흐뭇해하며 말했습니다. 승병아, 이번에는 내가 정말 행복할 수 있는 선택을 하길 바란다. 엄마 아빠는 내 선택을 항상 응원하고 지지할 거야. 이제 너도 많이 성숙해졌으니 스스로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 믿어. 그렇게 승병이는 조금씩 새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혼이라는 아픔을 겪고 나서 그는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그는 비로소 자신의 행복을 찾는 법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가족도 그동안의 아픔을 조금씩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승병이가 새 사람을 만나기 시작하고 다시 밝은 모습을 되찾아가는 것을 보며 저와 남편도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지민이와의 결혼 생활이 완전히 잊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는 이제 그것을 하나의 지나간 과정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승병이가 제게 한 말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엄마, 아빠, 그동안 저를 위해서 너무 많은 걸 해주셨는데 이제는 제가 부모님께 보답할 차례인 것 같아요. 부모님 덕분에 다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눈물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들이 다시 행복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의 모든 고통이 보상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저희 가족 모두가 평온한 일상을 되찾고 있습니다. 물론 승병이가 앞으로도 많은 일들을 겪겠지만 저는 그가 이제 충분히 강해졌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의 앞날의 밝은 길만이 펼쳐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들의 선택은 현명했을까요? 구독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늘 감사하며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노후에 빛나는 지혜였습니다.